자,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이 저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유비쿼터스 UCT라고 바깥에서 하는데 그거하고 이 만물지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렇게 물으면은 이제 좀 곤란하지. 그게 이제 시험 문제였기도 했었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하고 있는 UCT라든가 유비쿼터스 전략이 왜 안 되는지를 시험 문제에서 물었었잖아요. 그 주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거에서도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만물지능 이걸 만든 이유 자체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핵심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어몽 싱즈 해서 사물간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돼 있는데, 현재 유비쿼터스 기술,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MIT나 UC 버클리, 일본 대표하는 일본 동경대라든가 다 하는 것이 사물간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센서 노드 간의 데이터만 송수신하는 거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센서 기술 자체가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사물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지능을 가져야 되잖아. 여러분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듯이 사물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물이 지능 센서를 가져야 되거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센서는 그게 아니고 데이터만 자기들끼리 송수신하는 거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센서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되는 센서가 여기 나온 만물지능 센서다. 여러분 전주에 수업했던 그 내용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바깥에서는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놓고 그것이 아니라 그 센서 노드 간의 데이터만 주고받는 거고, 또 이 센서 노드가 지금 봤다시피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증폭해가지고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그 데이터만 주고받는다면 이런 거 가지고는 유비쿼터스가 안 되더라. 근데 이제 바깥에서 UCT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UCT가 센서 노드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UCT가 추진이 안 되는 거지, 바깥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UCT가 우리가 이제 물론 한 2, 3주 후에 공부할 텐데, 지금 UCT라는 거 보면은 지금 비전은 거창하거든. 비전은 거창한데 실제 되는 건 뭐냐? 뭐 지금 동탄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인천 성도에서 되는 거는 주로 CCTV를 이용한 방범 서비스라든가, 또 이제 교통 정보를 갖다가 전광판에 띄워주는 거라든가, 또는 이제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RFID를 이용한 종량 봉투를 이용한다든가, 제가 그런 걸 해놓고 UCT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건 이제 센서 노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부딪힌 거지. 그러면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공학 쪽에서 건축이라든가 기계, 전기, 원자력, 토목 모든 분야에서 가장 뜨는 분야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스마트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이라는 요 단어거든. 그 실제적으로 모든 공학 분야에서 계측을 해야 되잖아요. 계측을 해야 될 때 이제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 해가지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격 무선통신 기술에 의해서 원격 모니터링 하는 걸 가지고 스마트 스트럭처 헬스 모니터링, 이게 최첨단으로 지금 돼 있거든. 근데 이것도 모니터링이라는 얘기지. 이건 지능화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것도 세계적으로 최첨단이라고 하지만은 저 기술도 결국은 모니터링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이제 올가닉 컴퓨팅이 이제 나왔던 거지. 자, 그럼 올가닉 컴퓨팅이라는 걸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주에 한 거를 간단히 복습하면은, 자, 우리가 센서를 가지고, 센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센서가 되는 거지. 우선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오감을 가지고 있거든, 그지? 자, 후각, 청각, 미각, 뭐 그런 것들. 자, 뭐 느끼는 거, 어떤 변화량을 느끼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거를 센서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자, 센서가 느낀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센서에서는 이게 센서가 아니라 어떤 변화량을 감지를 했거든. 여러분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되거든. 지금 바깥에서 여러분이 지금 전공 분야에 불문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계측하고 있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읽어 들여가지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 로거라는 장비에 들어가야지 그게
물리적, 화학적, 바이오의 데이터로 변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역학에서 스트레인 게이지, 스트레인 하게 되면 이제 변형량 가장 중요한 거잖아, 이제. 그 스트레인이라는 거를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어떤 변화량, 극히 어떤 길이에 있어 변화량을 읽어드렸는데 걔는 그게 스트레인인지 모르거든, 센서는. 센서는 변화량 자체만 읽어드릴 뿐이지 읽어드린 다음에 워낙 작기 때문에 그거를 증폭을 시키거든. 증폭시켜준 다음에 아날로그로 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디지털로 바꿔주는 ADC 컨버터를 전환시켜가지고 디지털로 컨버터 한 다음에 그 데이터가 데이터 로거라는 데이터 뭐 해석하는 기계로 들어가서 아 그게 스트레인이 얼마고 또는 전압이 얼마고 여러분 몸무게가 얼마고 이런 데이터를 읽어주는 거는 데이터 로거가 하는 거지 센서 노드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 바깥에서 지금 센서 노드는 그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센서가 이제 읽어드렸을 때 센서 노드에서 CPU가 있으니까 CPU가 읽어드린 변화량을 이걸 갖다가 정보로 바꾸자. 그러니까 CPU 또는 MCU에서 이제 얘들 이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세서에서 읽어드린 데이터를 정보 또는 지식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신경 역할을 하는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전달을 한 다음에 우리가 손발 역할을 하는 맴스를 통해서 이제 뭐 초소형 기계 장치가 맴스니까 맴스 또는 네트워크 로봇에 연결시켜가지고 로봇을 작동시키면 되거든. 그러니까 맴스에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사람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리스판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그 센서가 사물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이 스피킹도 할 수 있고 히어링도 할 수 있고 하는 사물 그런 이제 모듈을 갖다가 집어넣은 이런 개념에서 크게 5가지를 가지고 사물을 지능화된 생명체로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컨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론 자체를 오르게닉 컴퓨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자, 그럼 이제 전 시간에 한 대로 이제 이거는 뭐 결국은 사물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거고. 자, 사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 이제 오르가닉 컴퓨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만물지능 이론에 의해 가지고 자, 그린홈 그린스쿨도 다 바뀌어야 되고 녹색 교통망도 바뀌어야 되고 환경 에너지, 도시 방제 안전. 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제품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구조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문학적인 민주주의라든가 종교 교화라든가 치안 국방, 경제 금융까지도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 만물지능 이론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 자,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만 하더라도 왜 만물지능이 되느냐? 민주주의의 그 근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참여하고 개방하고 소통하고 다수결 의견이 민주주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참여, 개방, 소통하게 되면은 웹 2.0이 되거든. 그 웹 2.0 개념에 의해서 사람 간에 올바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만물지능 민주주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보게 되면은 절대 권력이거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지. 이 대통령 시스템 하에서는 대통령이 또 요번 총선도 봤다시피 선거 전에는 지하철에서 여러분들한테 90도 인사하거든, 그지? 근데 선거만, 당선만 되고 나면은 볼 수가 없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의해서 웹 2.0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의 주권을 갖다 그 사람들한테 잠깐 빌려준 거거든. 대여를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대통령,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프리사이더, 즉 대행자여야 되거든. 여러분의 주권을 잠깐 빌려줬지 걔들이 절대 권력자가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인 우리 국가 시스템, 정치 지도자들까지 다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이론이거든. 자, 그래서 이런 비전을 이제 전 시간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왜 아직 뭐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이 정도까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오르게닉 비즈니스를 하자.
그다음 올게닉 서비스, 올게닉 이노베이션, 올게닉 밸류를 갖다 에브리웨어에다가 놨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이 올게닉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의 전문 분야를 창조와 상상의 최고 전략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수업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럼 이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센서여야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센서 노드를 이제 뭐 이름하여 그냥 만물지능 센서라고 내가 이름을 줬거든. 그래서 이 센서는 크게 기존 센서하고 이제 다른 개념으로 웹 4.0 개념 플랫폼 위에서 시작을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일단 개체 인지를 할 수가 있고, 개체 인지. 그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RFID를 붙여놓은 제품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코드를 찍게 되면은 그 제품의 그 개체를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 RFID라든가 또 QR코드가 될까, NFC가 될까, 뭐 주민등록 번호가 될까, 뭔가 대상이 되는 거와 개체를 소통할 수가 있는 그 모듈을 갖다가 센서에다가 서브 모듈을 집어넣어 준 거거든. 그렇게 되면 이 센서는 상대방을 인식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교량에다가 이 센서 모듈 붙여놓게 되면은 여러분이 접근했을 때 관리자 누가 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인식하고서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교량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 그거는 이제 이 센서 노드에 이와 같은 개체 인지 모듈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본 성문 인식, 목소리 인식이라든가 또는 이 홍채 인식이라든가 손가락 지문 인식을 다 봤잖아요. 그 할 수 있는 그 모듈을 갖다 이 센서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특히 그걸 개체 인지 모듈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이제 사물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요건 이 위치 인지 서비스 해가지고 요즘도 보면은 뭐 강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휴대폰 위치 가지고 우리가 그 도시 내에서 위치를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GPS 모듈이냐 또는 기지국에서 하는 LBS나 RTLS 모듈이냐, 요거를 센서에다 붙여놓고 그 센서를 대상물에다 붙여놨을 때는 그 대상물의 위치가 이동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울시 교통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 위치 서비스지. 여러분 그 정류장에 버스 번호별로 도착 시간을 알려주잖아. 세계에서 그게 제일 빠른 게 그게 대한민국이거든. 그것이 버스에다가 우리가 이 위치인지 서비스하는 LBS하고 RTLS 하는 태그를 붙여놓고 그 위치를 잡아주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게 버스나 기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배도 중요하고 비행기도 중요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위치를 잡아주는 거는 특히 건설에 있어서는 기본이거든.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괜히 잘못하면 남의 땅에 졌다가 큰일 나는 거지. 그게 지적 측량이거든. 그러니까 지적 측량도 전문가가 꼭 뭐 광파 측량기를 이용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태그만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에다 그 칩만 집어넣게 되면 스마트폰의 위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량도 대체할 수가 있다. 왜? 언제 어디서나가 유비쿼터스 개념이니까. 그것이 바로 이 위치인지 모듈이 이 센서 노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인지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 변화를 센서가 인지를 해야 되거든. 어떤 변화량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 변화량으로부터 정보, 지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상황 인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떠들 수 있어야 되거든. 떠든다는 얘기는 이제 교량 같은 경우에 또는 도로 같은 경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적 차량이거든. 그 도로에다가 센서를 집어넣었을 때 과적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이 이제 전광판을 통해서 너는 지금 과적 얼마를 했다, 또는 그 전광판에다 스피커 모듈 집어넣어가지고 스피커에서 너 지금 얼마 오버됐다, 과적 차량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도로라는 사물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소통 인지가 되는 거거든. 요 네 가지 서브 모듈이 센서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센서가 모든 사물을 생명체로 만들어줄 수 있게 가능해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거든.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럼 그 센서가 굉장히 비싸겠다. 당연히 비싸지. 근데 비싸도 괜찮은 게, 원래 스마트 더스트 개념으로 시작한 센서 노드는 10만원, 20만원 선에서 센서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또는 이 건물의 화재를 감시하기 위해서 센서를 갖다가 수십 개를 뿌려놓는다. 그럼 그 센서는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저전력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해도 되거든, 그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인천대교라 영종대교라든가 그런 교량에다가 센서를 붙여가지고 지금 계측 시스템을 대체를 해서 이와 같이 지능화를 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종대교에 들어가 있는 지금 계측기기가 20억이 넘거든. 그럼 이 센서 하나가 20억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구조물을 갖다 생명체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해도 되거든. 그 구조물의 목적에 따라서 센서는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모듈을 선택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로봇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CPU 두뇌거든. 얘 프로세서가 자, 몇 비트짜리냐 이거거든. 자, 16비트냐, 32비트냐, 128비트냐. 그거에서 그 로봇의 두뇌가 결정되듯이 이 스마트 센서에서도 CPU에 MCU에 어떤 프로세서가 들어갔느냐가 센서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거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사물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물이라니까, 만물이라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모든 사회 기반 인프라, 모든 제품, 모든 대상, 모든 환경 가능한 얘기거든.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센서를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만물지능 센서를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대로 그와 같이 정의를 해가지고 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가능하다고 봤을 때 사물도 지가 무너진다고 떠들 수가 있어야 되고 교량도 뭐 도로도 하천도 뭐 지가 떠들 수 있어야 되고 뭐 동물도 나무도 지가 지금 목이 마르다 나 배고프다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사물이 떠들 수 있는데 그래도 IQ 가진 동물이 못 떠든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하물며 인간이 지금 영어 통역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뭐 여러분 지금 일본에 전화하면은 지금 어떻게 돼? 여러분 한국말로 떠들어도 저쪽에서는 자동 번역기에 의해 가지고 일본말로 상대방한테 일본말로 좀 들리잖아요, 그지? 그 서비스 신청하면은 저거 인간 간에도 통역은 금방 되거든. 사실 내 자식들한테 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하란 말 안 하거든. 그렇게 될 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펙상 필요하니까 뭐 토익이야 참 징그럽게 900점까지 요구하더구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도로공사 붙은 애들 이렇게 보니까 얘들 붙은 애들 합격자 토익 점수 체크해 보니까 거의 880, 900은 미니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펙이 뭐 그 정도 높은 모양이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센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자,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특허를 받은 거지. 특허 내용을 이제 이름은 이제 4G 만물지능 OSN 센서 노드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개념이 되는 센서를 갖다가 이제 특허를 이제 요청해 놓고 실제로 이제 구조물을 이 센서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센서도 이제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고, 여기서 이제 주 차이점은 내가 볼 때 제일 이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여러분들이 센서 노드가 센서 필드를 이렇게 구성한다 하더라도 하천이나 도로, 교량 모든 제품에다가 센서를 이렇게 심어놨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는 접속망이거든. 지금 유무선 네트워크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신경 역할을 하는 이거를 어떻게 접속할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 그랬을 때 요거를 갖다가 이 센서망을 갖다가 바로 여러분의 핸드폰에 요즘 뭐 4G LTE까지 가니까 LTE를 갖다가 AP망으로 삼아가지고 센서와 바로 그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따로 센서 노드를 위한 상용망, 자가망이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이제 하나의 뭐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센서 네트워크가 구성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됐지. 자, 뭐 전에 얘기 이런 거 한 거고, 그래서 그 센서 노드가 이렇게 구성이 됐고, 자, 그래서 요 센서 노드에서 이제 보다시피 우리 쓴 거는 그냥 가격상 뭐 64비트를 썼거든.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제 64비트짜리 썼고, 뭐 이와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개체인지, 위치인지, 상황인지, 그 다음에 소통인지를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데이터 버스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얘들을 다
인식할 수 있게끔 센서가 해놓은 거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센서가 지가 판단해가지고 떠들 수 있다. 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이 센서를 이제 개발해 놓은 거지. 자, 요거 이제 시제품으로 우리가 이제 만든 거고, 요건 이제 시제품이니까 완 채널로 돼 있고, 요렇게 놓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 제일 처음 적용해 본 거는 이제 하천에다가 뭐 4대강 사업하면서 뭐 말이 많거든, 그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4대강 사업하면서 IT 쪽에 유비쿼터스 하천 해가지고 요 센서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 자, 뭐 그 센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계적인 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쭉 돼 있는 건 빼고, 이게 이제 4대강 하면서 지금 한강에 하는 거거든. 자, 여러분들 이 센서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면은, 자, 4대강 하게 되면, 하천 하면 뭐 하천, 뭐 하천이건 강이건. 자, 그거 갖다가 우리가 지능화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 자, 여러분이 뭐 전국에 불문하고 하천, 강, 못 본 사람 없지. 다 봤고, 하천의 기능이 뭐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다 알거든. 그럼 이 하천에다가 이런 센서가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뭘 지능화할 것이냐, 이게 키포인트거든. 응? 잘 생각해 보라고. 아, 졸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다들 30분밖에 안 됐는데 졸으면 안 되지. 10분만 더 하고 졸자고. 여러분들이 이 하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질 오염하고 생태 건강인 거지, 그지? 수질 오염과 생태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 자, 그럼 수질 오염이라는 거는 또 생태 건강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는지 배운 사람. 수질 오염, 생태 건강. 토목과학과 출신들은 다 배웠어야 되는데. 환경을 배운 친구들은 뭐 학원과에서도 환경 쪽에서는 다 배우지. 자, 수질오염 제일 중요하잖아.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물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물 쪽에서 수질오염 생태 건강할 때 뭘 측정해? BOD, COD잖아, 그지? 근데 BOD를 어떻게 측정해? 이제 그게 문제지. BOD, COD를 어떻게? 자, 그게 수질오염 생태 건강에 제일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야. BOD, COD를. 자, BOD 하게 되면 우리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잖아요, 그지? 이 BOD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그 하천에 가가지고 그 해당되는 위치에 가가지고 그 하천 물을 갖다 채집해다가, 그지? 떠다가 실험실로 가가지고 얘를 배양을 하지. 배양을 해서 거기서 5일 지나가지고 산소 변화량을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유기물질이 많으면은 산소를 많이 소모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산소의 변화량을 측정해서 산소량이 뭐 많이 변화가 됐으면 이거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갔다, 이거 물이 썩었다, 뭐 생태 건강이 뭐 이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자, 이거를 여러분이 센서로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건 지금 물을 떠다가 배양을 해서 산소용을 측정을 해야지 BOD가 나오거든. 근데 사람들이 하천 하시는 분들이나 환경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 BOD인데 BOD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는 없거든. 그럼 하천을 지능화한다는 얘기가 뭐냐는 얘기거든. 여러분 바로 그게 숙제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제 BOD, COD가 다 이거 중요한 건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BOD, COD 측정해서 하천의 수질 오염하고 생태 건강성 한 거는 그거 계측한 거는 수천 건이 있거든, 그지? 수천 건이 있거든. 모든 하천에 있어서 그거 다 했거든. 수십 년 동안, 그지? 그럼 그 데이터 측정할 때 하천에서 뭘 측정하냐면 하천에서는 지금 하천의 물과 관련된 센서는 4가지밖에 없거든. 자, 물의 온도, 수온 측정하는 센서가 있거든. 그 다음에 pH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탁도, 물에 오염된 탁도,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요 4가지 측정하는 센서는 있거든. 그걸 측정한 다음에 물을 떠다가 BOD, COD를 다 측정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 BOD, COD는 지금 얘기한 물의 그 pH라든가 물의 수온하고 상관관계가 있거든, 반드시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고리즘을 분석해가지고 신경망 이론이라든가 최신 이론을 집어넣어가지고 수온이라든가 pH라는 걸 측정을 센서를 했는데 CPU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센서는 BOD를 바로 주는 거거든. 그게 지능화거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센서가 수온을 측정하고 pH, 전기 정도도 이런 걸 쓸데없는 걸 측정했어도 이 하천에서는 지가 지능적으로 BOD를 줘서 지금 수질오염 등급이 어떻게 되고 생태 등급이 어떻게 된다라고 한 다음에 지금 수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인근에 있는 수문을 열어서 깨끗한 물을 들여보낸다든가 또는 우리가 적조가 발생하게 되면 황토를 자동으로 살포해 가지고 적조를 갖다 미리 예방한다든가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능형 하천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지능형 하천이 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그 센서가 바로 요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센서 노드에 있어서는 요것이 거의 센서 노드 CPU급인데 거의 PC급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지가 하는 거거든. 해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그냥 와이파이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유무선 망에 물릴 수 있게끔 해놨거든. 그러니까 별도의 뭐 자가망이다 상용망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 망에 물리게 해놨거든. 요거는. 자, 그럼 그거 실험을 해보는 거고, 성능평가 해보는 거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자, 이런 이제 그 센서 노드가 있다, 지능형이 있다고 할 때 유무선 망이, 이거 뭐 아는 사람만 알고 있거든,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뭐, KT 쪽에서는 거의 와이파이 쪽으로 가고 있고, SK 쪽에서는 WCDMA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그걸 갖다 국가적으로는, 자, 통합을 하자. 뭐 여러분이 핸드폰을 쓰더라도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LG 플러스에서 LTE 깔아놨고 SK도 LTE 다 깔아놨고 이제 KT도 마지막으로 다 깔았거든, 그지? 왜 그걸 서로 다 깔 필요가 없는 거지? 국가적으로 통합시키면 되는 거지, 그지? 국가에서 깔고 그 3개 통신사도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건데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다 통합하자는 것이 바로 ABC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유무선 신경망을 구성하자는 것이 요것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만물지능에 있어 모든 전국에 깔려있는 모든 제품들, 모든 시설들, 모든 인간과 서로 간에 인간 간의 소통을 위한 SNS뿐만 아니라 사물 간의 소통을 하는 사물 SNS를 포함시키는 네트워크가 구성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 결국은 전파를 이용하는데 이게 땅속도 안 되고 물속도 안 되니까 여기 보다시피 이제 음파를 가지고 물속에서 하던가 또는 아주 초저주파를 가지고 땅속에서 한다든가 그러니까 통신에 있어서도 네트워크상에서 통신 프로토콜도 조금 이 자율성을 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런 걸 포함시킨 것이 여기 얘기하는 이제 ABC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전공자들은 좀 읽어보고 비전공자들은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전화망이 있거든. 전화망도 유선 전화망이 있고 스마트폰 핸드폰 전화망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인터넷망이 있고, 미디어망이 있고, 그래서 RFID USN 네트워크, 그 다음에 또 행정망도 따로 있고. 자, 이거를 지금 보다시피 나는 웹 2.0 게이트웨이 해가지고, 웹 2.0이니까 양방향이거든. 양방향.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모든 핸드폰은 일방향이야, 지금. 일방향으로 정보 가는 걸 가지고 웹 2.0을 해서 양방향이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게이트웨이를 만들자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앞으로는 스마트 그리드에서 양방향 시대로 가거든. 그지? 그 양방향으로 정보를 소통하자는 것이 그 게이트웨이를 설치해가지고 하자는 거거든. 자, 이런 개념에서 하는 것이 오르게닉 ABC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이다 라고 하면은 뭐 신도시라든가 새로운 국가에서 이런 거 할 때는 뭐 효율적으로 이러한 개념이 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여기는 LBS를 포함해 가지고 또는 IP USN, IP 어드레스를 포함을 시켜 가지고 모든 것이 통합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
자, 이 정도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다시피 모든 거를 다 알고서 여러분 융합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지금 물론 IT 강국이지만 그 분야만 알고 있고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융합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도 뭐 절약도 되고 또 최고의 전략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네. 자, 그러니까 전 시간에 이제 요까지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했는데, 지금 한 걸 가지고, 자, 만물지능 생명체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만물지능 생명체 영어로는 OTES에서 Organic Swing Embedded System이라고 불렀고, 자, 이거는 크게 세 가지 개념이거든. 자, 유기체다. 그럼 이제 이 사물이 생물처럼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조직, 순환돼서 생활 목적 기능을 가진 복합체다. 그걸 이제 유기체 개념으로 보는 거지, 그지? 자, 사물이 무생물인데 그걸 갖다 유기체로 봐가지고 하나의 오르게니즘으로 봐가지고 걔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최적화시키는 생명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좀 아프다. 그 빌빌거리면서 자고 싶거든, 이제. 지 스스로 유기적으로 조직 순환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여러분이 지금 졸리다. 당연히 졸고 있거든. 유기체니까. 그러니까 사물도 지가 졸리면 졸리다는 그 기능을 갖다가 지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인베디드는 전자 뭐 제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기체와 이런 인베디드 개념을 생물에다가 접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은 뭐 지금 보다시피 생물체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적을 이제 유지해 나간 개체니까 요 세 가지를 합친 거를 갖다가 만물지능 생명체다라고 해서 배경적으로는 이제 설명이 돼요. 요게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만물지능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듣지만 말고 이것이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야, 이게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자, 대상이 있거든. 그것이 어떤 뭐 무생물도 좋고 어떤 제품도 좋고 대상도 좋고 어떤 인문학적인 제도도 좋고 어떤 관리체도 좋고 모든 게 가능하거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거를 걔들이 살아있다 생각하고서 그걸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최고의 킬러 산업으로 뜰 수가 있거든. 야, 여러분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LG라든가 IBM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지금 아이디어 뭐 경진대 콘테스트 굉장히 많이 하잖아. 지출하자고, 여러분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만물지능 생명체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모든 대자연의 삼라만상, 모든 구성 요소. 그러니까 삼라만상, 대자연, 우주를 포함해서, 우주도 마찬가지 이게 다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첨단 그린 IT 기술과 융합해가지고 오감, 이게 센서가 들어가는 거고, 신경, 유무선 네트워크가 들어가고, 두뇌, 뭐 CPU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혈액은 이제 도시 생명수는 물이 되는 거고, 심장은 이제 엔진이 되고, 프로세서가 되고, 에너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가 후두 역할을 하는 거지. 자, 이런 거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생명체를 보자는 거거든. 그래서 사물 환경 스스로 대화를 위한 자신의 개체, 위치, 상황, 소통인지 기반 위에 생물형 사물, 생물형 환경의 특정 기능 목적을 실시간 스스로 지능적 최적화시키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여러분이 대상이 되는 어떤 목적물이 있을 때 그 기능을 스스로 지능적 최적화시켜라 이거거든. 센서 네트워크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대상 사물 환경 전체 개념의 인간형 웹 4.0 지혜 위즈덤 창조물 플랫폼이 만물지능 생명체다 라고 해서 이제 우주계도 가능하고, 우리가 역학적으로 지구, 그 안에 작은 하나의 행성으로서 지구, 뭐 위성들, 국가, 모든 국가가 다 만물지능 생명체를 볼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프라, 일로 넘어와서 그 국가 안의 인프라, 뭐 도로, 철도, 항만, 모든 인프라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도시, 그 안에 있는 교량, 항만, 그 안에 있는 차량, 기차. 그 도시 구성 요소들 또는 뭐 만물, 모든 삼라만상 구성 요소를 갖다 생명체로 보자는 그런 개념을 만물지능 생명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일단 그 올게닉 그린 시빌라이제이션 해서 이제 지금 보다시피 사물이 커뮤니케이션 한다. 사물이 만물지능 생명체다의 만물이 지능을 갖고 생명체가 된다. 그럼 얘기가 틀려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문명 자체를 우리가 올게닉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뭐 이름을 붙여봤거든. 그러니까 올게닉 그린 시빌라이제이션에서는 여러분 올게닉 자체가 IT적인 그런 냄새도 있지만은 뭐 미국에서 워낙 유명한 유기농 뭐 이런 단어가 있거든, 그지? 그린이라는 것도 유기농 개념에서 봐도 되고, 그래서 올게닉 해가지고 뭐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유비쿼터스 하게 되면은 일본하고 한국에서만 통하는 단어지만은 스마트 앤 그린은 전 세계가 지금 같이 추구하는 공통 목표지, 그지? 그러니까 스마트한 거는 컨비니언트한 걸 추구를 하는 거고, 그린하게 되면은 이제 탄소 제로, 온실가스 제로 그거지.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가 최대한도, 문 좀 닫아. 자, 융합하게 되면은 결국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모든 정부가 추구하는 스마트 그린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스마트 그린이 어떤 문명 차원에서 봤을 때 또는 지자체 또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 온실가스 배출 제일 많은 건 산업체지, 그지? 온실가스는 거의 50%에서 52%가 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것이 이제 주거냉 난방, 트랜스포테이션 뭐 20%, 18% 그 선 정도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스마트 앤 그린을 추구를 하려면은 결국 산업체가 바뀌어야 되고, 교통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결국 수소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차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하우징에서도 이제 에너지 제로 또는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게 이제 나오게 되지, 그냥. 자, 그런 인프라 외에 결국 스마트 앤 그린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생활 방식이라든가 모든 관리, 모든 경제 개념이 다 바뀌는 그런 것이 이제 만물지능 생명체 개념에서 태어나는 만물지능 문명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도시 속으로 들어왔을 때 도시 구성하는 요소들이 여기 나와 있는 하우징, 인프라, 네이처, 퍼블릭, 워킹, 사이버, 스페이스 개념으로 도시 구성 요소들이 이제 바뀌는 거지. 옛날에는 학교, 병원, 뭐 시청 그런 식으로 점 요소로 있던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스페이스 개념으로 바뀌는 도시, 그런 문명으로 바뀐다는 것이 올가닉 그린 시빌라이제이션이고. 자, 그러니까 이런 올게닉 컴퓨팅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봤다시피 뭔가가 변하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누구를 이제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긴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의 생활 방식 스스로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만물지능에 의해서 모든 사물과 환경이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생활 양식. 그것이 바로 올게닉 컴퓨팅이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소통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웹 2.0 개념이 돼야 되고, 자, 웹 2.0 개념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회의라고 해서 자기들이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웹 2.0에서 참여 개방 소통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모든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거든, 그지? 모든 것이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제 클라우드 개념이 또 들어와줘야지. 그래서 클라우드 개념이 들어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하나는 약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뭉치게 되면은 위키피디아 개념으로서 위키노믹스 또는 위키폴리틱스 해가지고 여러분이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전 대중 매스 인텔리전스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매스 위키폴리틱스 개념이 들어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키피디아 역시 들어오고, SNS가 들어와가지고, 결국 사물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속에서 모든 재해로부터, 모든 생활 양식으로부터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모습,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 이것이 만물지능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의 도시들을 이제 만물지능 첨단 녹색 도시라고 해놓은 거거든. 자, 만물지능 첨단 녹색 도시에서 요거는 좀 사실은 요 제목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아마 다음 학기에 있을 거야. 다음 학기에
과목명이 녹색 성장 저탄소 녹색 도시라고 해서 하는 때 이제 이건 이제 깊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물지능 개념에서 그러니까 UCT 여러분이 알고 있는 UCT를 지금 얘기하는 만물지능 센서에 의해서 다 융합시켜 가지고 녹색을 만족시키면서 하는 개념이 나는 이제 올게닉 그린시티라고 이름을 줬거든. 그래서 이제 비전이 같다. 행복을 극대화시키고 경제를 극대화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녹색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올게닉 시티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프라가 지금 3제로 인프라, 3 세이빙 인프라, 3 스페이스 인프라 3개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3제로 인프라에서는 카본 제로 인프라 해서 여러분들이 녹색 이제 다음 학기에 혹시 나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모두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 업체나 기관 또는 가정에서 온실가스 총량 관리제를 하게 되거든. 그 온실가스 총량 관리제를 하니까 양방향으로 스마트 그리드 개념에서 카본 제로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거든. 그것이 여기에 얘기한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가 되거든. 자, 카본 제로 인프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스트 제로. 지속 가능 도시니까 모든 폐기물, 모든 쓰레기는 자원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폐기물과 쓰레기를 우리가 리유즈,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거나 해야 되거든. 그지? 그게 웨이스트 제로거든. 그러니까 웨이스트 제로니까 이것도 양방향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여러분들 쓰레기 종량제 어쩌고 실제 양방향으로 하는 거거든. 그게. 그걸 갖다 조금 더 강화시킨 것이 이 스마트 웨이스트 그리드 해가지고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양방향으로 지능적으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웨이스트를 제로로 하는 그리드가 들어가줘야 되거든. 자, 이런 개념에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청정도시해야 되는 거니까 폴루션 제로 인프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3 세이빙에서 에너지 세이빙, 워터 세이빙, 리소스 세이빙 모든 자원을 절약해야 되고 물도 절약하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인프라가 깔려줘야지. 그 다음에 3 스페이스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그린 스페이스 우리가 강의를 했던 올게닉 스페이스 그 다음에 버추얼 스페이스 가상공간 자, 이 세 가지가 인프라로 깔리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제 UCT다. UCT가 아니지 UCT 다음에 올게닉 시티라고 보면 되거든. 자, 이 도시는 아까 얘기한 도시 구성 요소들을 갖다가 전부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시켜가지고 도시의 최종 목적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개념의 도시가 올게닉 시티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이제 이 스마트 그리드가 있고 스마트 워터 그리드, 스마트 카본 그리드, 스마트 웨이스트 그리드,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그리드. 그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그리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인천 인천공항, 영종도 공항 가는 버스 보면은 굉장히 자주 다니는데 안을 보면은 거의 승객은 별로 없거든, 그지? 온실가스 배출이 교통 분야에 제일 심각하다 그런 식으로 빈 차가 다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이게 승객과 그쪽 차 주인 관리자 측이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해서 필요한 만큼만 차량 운행을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만약 내일 영종도 간다, 나 그거 이용하겠다고 했으면은 여러분이 정보를 줬을 때 여러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여러분 요청하거든. 양방향으로 정보를 하게 되면은 온실가스를 극대화 최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그리드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급하게 가는데 서울에서 차 가지고 시간 약속 지킬 수 있는데 서울시내에서 아무도 없거든, 그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어디 가가지고 그 지하철역에 내렸을 때 버스라든가 택시 이용 정보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떴을 때 시간을 맞출 수가 있거든. 그러면서 교통수단을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거든. 그런 것이 이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그리드거든. 이런 거를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걸 아까 얘기한 LG라든가 구글 같은 데 아이디어 제출해도 받을 거야. 그 다음에 스마트 거버넌스 그리드도 마찬가지로 행정이거든요. 이거는 행정 분야에 있어서 유거버넌스를 갖다가 양방향으로 좀 더 극대화시켜 준 게 스마트 거버넌스 그리드고, 그 다음 스마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것이 다 되는 도시. 뭐 이렇게 된다면은 멋있겠지, 그지? 자, 이런 도시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UCT의 최종 이 버전의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네.
자, 뭐 이런 거는 이제 다음 학기에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쫙 깔려줘야 되거든. 아까 이게 만물지능 개념에서 이런 도시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올게닉 시티 자체를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거든. 크게 물지개라는 거하고, 물지개는 모든 눈에 보이는 사물들의 인프라가 물지개가 되고, 그러니까 뭐 인프라 네트워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인 행복이거든. 그건 이제 소울 인프라 해가지고 혼지개라고 이름은 그렇게 적거든.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 사물이 지능화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지능적 네트워크도 중요하거든. 그런 거 혼지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일어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시 속에서 굉장히 착한 일 하는 걸 봤다. 여러분 스스로 기분이 좋거든. 착한 일 하는 걸 보게 되면. 또는 어떤 뭐 신뢰를 보는 행동이라든가 예의적인 거라든가 참 아름다운 정의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인프라로 구축해서 여러분이 항상 밝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또는 여러분이 이런 걸 했을 때 사실은 바깥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려주고 여러분이 그걸 통해 인센티브를 받으면은 이런 행동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가 있거든. 그런 도시가 선행이 조장된 도시거든. 그러니까 착한 도시가 되는 거지. 그런 인프라를 이제 혼지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웹 2.0의 SNS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홍보할 수 있는 도시가 이제 되는 거지. 자, 뭐 이런 건 다음 학기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자, 이런 개념에서 UCT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 속에서 사물을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행복 스스로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행복을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 행복을 서로가 즐기고 서로가 조장하고 그런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소울 인프라 해가지고 이제 지금 보다시피 뭐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 건 여기 다 나와 있거든. 여기서 뭐 바퍼 운동을 한다. 뭐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노숙자도 많을 때 이분들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했을 때 그걸 인정해 주자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최근 보게 되면은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 공유제 해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 대기업이 중소기업하고 이익 공유를 하라는 얘기는 그건 사실은 공산주의거든.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은 자, 대기업이 삼성전자가 저렇게 이익을 많이 냈는데 저걸 갖다가 무적되고 참여한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라고 하면 그거는 공산주의 개념이고 같이 잘 사자는 개념이거든. 근데 삼성전자한테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한테 지금 요번 이익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조를 갖다가 사회에 기여를 하면은 1조 기여한 만큼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충원에 들어가듯이 현충원식으로 성인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성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2조 시대 때 보게 되면은 2조 시대 때 양반 쌍놈이 있었을 때 그 쌍놈들이 양반되기 위해서 돈 주고 샀잖아. 그지? 왜? 정신적으로 양반이 됐을 때 사회적인 이게 틀려지니까 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돈 있는 분들한테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거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면 그분들 스스로 하거든.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분위기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도둑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거든. 내놨을 때 내놓은 거를 우리가 박수 쳐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성인이다, 훌륭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거든. 그걸 인정하자는 게 바로 소울 인프라거든. 그러니까 봉사하고 기여하고 사회적 재화, 우리가 물질적 재화만 중요한 게 여러분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 재화도 인정하자는 거거든. 그것이 이 소울 인프라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재미있는 유비쿼터 시대에서는 이와 같이 행복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소울 인프라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그 유비 아카데미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유비쿼터스 복지에 내가 써놓은 글이 있거든. 거기에 지금 얘기한 그런 게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물지개 해가지고 인프라 스페이스 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건 이제 모든 사물을 갖다가
모든 사물을 이제 만물지능으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다시피 에너지 발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로, 철도, 항만, 여기 이제 인프라들이 뭐 에너지 발전의 여러 가지, 이 교통 부분의 인프라, 물 하천과 관련된, 쓰레기 재활용 관련된, 뭐, 그 다음에 지능형, 행정, 복지, 환경, 교육, 안심, 경제, 은행, 신용, 노동, 휴식, 모든 이런 인프라들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UCT 하면서 뭐가 문제냐, 이런 인프라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만물지능으로 이러한 인프라들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 이러한 분야를 요쪽, 예를 들어 교통이다, 이런 인프라는 토목 건설 쪽에서 하는 거고지. 그러니까 물, 하천, 강도, 토목 쪽에서 하는 거고. 근데 토목 건설 쪽에서 이런 거를 지금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대 강하면서도 대통령께서 자, IT를 융합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을 중요시한 거는 사실 지도자로서 잘하신 거거든. 근데 밑에서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최선이다 하니까 여러분이 봐도 최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정책 위반자가 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 모든 분야가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유비쿼터스와 올게닉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 플랫폼이 형성돼 주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바로 IT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그리드가 뭐다라고 이제 여기 뭐 대충 설명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교통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양방향으로 이거 이제 스마트 앤 그린 하이웨이 인베디드 시스템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제 하이웨이에 관련돼서 이제 로 CO2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생태 시스템들이 만족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그리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 아까 얘기한 올게닉 시티에서 보다시피 도시를 구성하는 관리자, 지자체 정부, 이용자, 운전자가 웹 2.0 양방향으로 유무선 센서 네트워크로 융합된 생물 개념의 첨단 이동 교통망으로 그린 스마트 도시 안에 쾌적한 공간 이동 주행 정보와 교통 관련 요소, 차량, 비클, 비행기, 배, 지하철, 기차, 뭐 자전거, 모든 인프라의 지능적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 IT 기반의 이러한 만물지능 생명체 개념의 인프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이게 플랫폼으로 다 이제 구성이 될 때 이제 이 도시에 있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양방향 교통 플랫폼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교통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관련 인프라와 모든 관련된 그 비이클들이 융합이 돼가지고 사실 도시 속에서 교통망하게 되면 교통망이 지금 살아있잖아, 지금 사실은. 지하철도 다니고 있고 제가 움직이고 있거든, 살아있거든. 또 여러분이 이용하는 것도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놈을 살아있게 만들자는 게 이거거든. 그렇잖아. 살아있는 놈을 죽은 상태로 볼 필요가 없고 웹 1.0 하게 되면 일방향 정보 검색이니까 여러분이 이용할 때 인터넷 들어가서 정보를 가져온단 말이야. 그게 웹 1.0이거든. 이거는 양방향으로 서로가 살아있는 거를 인정해서 최적된 기능을 갖다 자기 스스로 여러분한테 던져주자는 것이 이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그리드가 되는 거예요. 잠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 이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거며 이 각각에 대해서 자, 이거를 들어가 가지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사실 요거 한 장 가지고도 사실은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대학원에 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요번에 요새 배우는 것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각각을 이거 플랫폼을 어떻게 만물지능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들어갔을 때 뭘 지능화할 것이냐. 얘 고속도로가 얘가 사물인데 얘가 뭘 생명체처럼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뭘 지능화해서 사물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대학원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 나간 숙제가 그거거든. 그걸 통해서 알고리즘이 센서의 CPU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은 분야마다 틀리거든. 여러분 의학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그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바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센서의 CPU에 탑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가 다 만물지능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가볍게 이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그리드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아이디어 공모한 데 있으면 내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게 뭐 당연히 필요한 얘기거든. 아까 얘기 쓰잘데없이 저 영종도 가는 버스가 저 통통 벽거든 거지. 그건 뭐 잘못된 거지. 그게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 지금 종로에서 떠나고 뭐 여기서 떠난 거 지방에서 오는 것들까지 다 빈차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건 아니거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보면은, 자, 이 자료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정보통신하는 친구들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 자료거든. 거기서도 이제 보니까 만물지능통신 개념해서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지금 2010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 데이터 통신 RFID에 WSN 하게 되면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이거든. 그러니까 뭐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 해봤자 미국에서 잘 못 알아먹거든.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하게 되면 아 무선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거든. 그런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이제 2015년대에 대해서 이 사물지능통신에서 2020년대엔 만물지능통신이다라고 해서 이제 2020년대에 될 거다라고 뭐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기계와 기계끼리 하는 지금 M2M은 좀 나와 있거든요. 요즘 이제 가장 유비쿼터스 다음 지금 IT 정보통신 쪽에서 하고 있는 게 M2M이거든. 머신 투 머신에 커뮤니케이션 한다. 근데 머신 투 머신이라는 것도 지금 잘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또는 어떤 데이터를 읽고 하는 거 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걸 머신 투 머신으로 보는 거거든. 자, 그런 것들은 크게 지금 유비쿼터스가 난 개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M2M보다도 지금 보다시피 결국은 기계와 사물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 기계와 사물, 사람과 사물, 또 추론 예측 기반의 이런 것들이 결국 되려면은 이 만물지능 통신이 돼야 된다라고 얘들도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이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만물지능 통신 기반에서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이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지금 보게 되면 스마트 앤 그린 의료 인프라스트럭처 해가지고 이 뭐 환자가 있고 심근 시트가 있고 인체 장기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통신 모델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단말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콘텐츠들이 나온다라고 돼 있거든. 자, 지금 아까 얘기한 M2M에서 이제 T2T로 와가지고 T2T는 이제 Thing to Thing이거든. 그래서 이게 사물지능 통신이지 만물지능이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만물지능 통신 해가지고 S가 보니까 스페이스,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걸 만물지능이에요. 근데 유비쿼터스는 당연히 스페이스거든. 그러니까 뭐 thing to things가 하는 것은 이제 만물지능 생명체라고 봐도 큰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이제 뭐 내가 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 나는 이 헬스 쪽에 유비쿼터스 헬스 책을 쓴 게 내가 2005년도에 책을 썼었거든.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환자란 말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만물지능 개념에서 병원이다, 헬스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시켜줘서 건강 속에 행복해지는 걸 만들어주는 게 바이오 유비쿼터스 분야의 최종 목적이거든. 환자는 이미 늦은 거거든. 그 사람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 상태에서 건강을 최적으로 뭐로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뭐 생체 바이오리듬을 아침에 측정해가지고 뭔가가 이상하다면은 거기서 바로 주치의가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건강을 건강 상태에서 유지를 해준다는 개념이 이제 여기는 없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내가 유헬스를 갖다가 2005년도에 할 때도 그때 가장 주안점이 뭐였었냐. 한양대학교 발전에 가장 져야 된 요소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 이런 말 공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지? 한양대학교 발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사실은 병원하고 의대거든. 사실은 병원이 적자구조거든. 여러분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삼성병원에서 재단으로 돈이 팍팍 들어가잖아요. 거기 워낙 흑자병원이니까. 우리는 좀 병원이 좀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유헬스를 통해서 근데 그게 왜 그러시냐면 여러분들 10년 전, 20년 전에
요즘은 데모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지만 10년 전, 20년 전 병원 데모가 되게 심할 때였거든. 병원 데모의 온상이 여기였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의사, 그 닥터즈 중에서 정말 세계적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너무 심하니까 그분들이 다 병원을 떠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딱 병원이 정체가 됐었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US를 하면서, US는 이제 원격 진료가 되니까, 한양대 의대 출신 동문 의사들 전국에 쫙 깔려 있거든. 이분들을 센서 네트워크 연결해가지고 화상 진료를 우리 헤드쿼터를 갖다가 여기 우리 한양대학 병원을 헤드쿼터로 해가지고 동문병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뭐 필요한 병원들을 네트워크 연결해 화상 진료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수익이 굉장히 크다고 봤거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그 한양공대가 그래도 시작은 건설 분야에서 토목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토목 건축 분야가 한양공대에서 강한데, 자, 건축 쪽에서 아파트들 많이 짓거든. 그 아파트에 요새 월 패널에 유헬스가 다 들어가거든. 유헬스를 연결해서 한양대학 병원에다 다 집어넣자라는 게 내 그 당시 주장이었었거든. 그렇게 되면 병원이 살고,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공대가 살고, 법대, 의대, 뭐 다른 분야도 다 같이 살 수 있다. 그 당시 주장했었거든. 근데 이제 의사님들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웬 토목과 교수가 의학을 하냐고. 자, 내가 그 의대 교수님도 그때 한 600명 그 교수 회원대 가서 특강을 유헬스에 가서 한 2시간 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의사분들이 IT를 모르시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뭐 다른 얘기고, 자, 에너지 환경도 아까 보다시피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중요해지지만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가능하면 이제 사용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런 에너지 환경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물지능 통신 기반에서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는 방안들이 이제 여기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뭐 태양광 발전도 있고 태양광 발전 가방이다. 뭐 초미세 반도체부터 쭉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실현화가 되겠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 같은 게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공부했던 만물지능 생명체가 결국은 이쪽에서도 뭐 하고 있다는 얘기지, 뭐 따라온단 말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자, 이분들도 결국은 만물지능 개념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자통신연구원도 이 부분으로 연구해서 좀 들어오고 있지. 자, 도시교통,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거든. 도시교통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떠들 얘기가 아니거든. 그 전자통신연구원에는 다 정보통신 하시는 분들만 있는데 이분들이 도시나 교통 분야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분야에서 IT를 알고서 이 분야 사람들 이 분야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사람들은 또 IT를 모르거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야가 스마트앤 그린으로 바뀌는 거 다 알거든.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이 분야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거든, 그지? 자,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만물지능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이 PT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여기 내용 보면은 뭐 이분들이 잘 해놨네. 지능 로봇 교통경찰 서비스다.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지능 로봇으로 대체되는 모양이지. 자, 측위통신형 인공위성 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여러분 유비쿼터 측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LBS나 RTL에서 측량 개념을 뭐 대체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여기도 만물지능 통신망에서 도시교통분이 된다. 인텔리전트 자전거다. 어쩌고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재미있는 유비코드 시대니까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시대는 융합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에서 배우는 그 전공 분야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것을 융합시켜주게 되면은 국내외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된다. 그러니까 제발 좀 융합 혁신을 하자.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애트리에서 전자통신 연구의 비전을 보게 되면은, 자, Safe Korea, Smart, Strong, Sustainable Korea. 이렇게 잡았네. 보게 되니까 여기서 뭐 뭐든 필요한 건 다 집어넣었거든. 지금 5G에서부터 와이파이에, 폰에, 와이브로 5G LTE에 쭉 들어갔거든. 지금 뭐 애트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쪽에서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게 IT 강국의 핵심 브레인은 여기 있거든. 정보통신연구원이거든. 내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연구원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5G LTE, 지금 여러분들 지금 4G LTE 쓰고 있는 게 4G LTE만 하더라도 여러분 3G보다 지금 데이터 전송 속도가 5배 빠른 게 정상이거든, 지금. 5배 빠른데 5G LTE가 지금 얘들 지금 가능하면 평창올림픽 때 5G LTE를 구축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하거든. 얘들은 지금 여러분들 3G에 비교해서 1000배를 따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모든 동영상, 모든 자료, 모든 이북,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다운받아서 정보를 순식간에 하자는 것이 5G LTE가 가상, 우리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2018년에 평창올림픽 때 하겠다니까, 뭐 이런 거, 뭐 국가가 이런 전략을 세워서 하는 건 정말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의미에서 봤을 때, 요번 대선 때는 정보통신부가 살아나야지. 자, 이래서 이제 만물적인 통신망 구축 발전 로드맵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뭐 결국은 지금 보다시피, 사실 내가 연구한 건 이 사람들보다 더 빨랐는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뭐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만물적인 통신망이 내가 얘기했던 ABC 컨버전스 네트워크가 되는 거지, 이게. 모든 게 인터넷 전력,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웹 2.0 SNS까지 다 융합시킨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바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영어 쓴 게 지금 보면 Here springs all mother거든. 그래서 mother가 누구야? 여러분 엄마야? 여러분 나쁜 짓 하고 엄마한테 걸린 거야, 지금? 어? 여기서 mother는 대자연이지. 그러니까 대자연과 지금 얘들이 뭐 여러분 이 영화 봤으니까 얘들 아바타의 꼬리를 통해서 여기 연결을 시켰잖아요. 이제 자연과 소통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만물이 소통할 수 있는 걸 이제 아바타에서 보여준 거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바타라는 거가 또는 해리포터라든가 이거를 그냥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이 이 정도 경제 발전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삼성, LG, 현대 뭐 이 잘했고 그걸 받쳐준 중소기업들 잘했고 그 안에서 일하신 분들 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정도 올라와 있잖아,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과거 10년 동안 수출한 것, 반도체 수출한 것 다 따지면은 230조거든. 230조인데 해리포터 시리즈만 가지고 조앤 롤링즈가 벌어들인 게 300조거든.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하고 이게 반도체는 제조업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전략 또 여러분의 전략이 뭐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자 건설 쪽에서 뭐 토목이다 또는 건축이다 도시다 가서 설계한다 시공한다 이거 다 제조업이거든. 왜? 있던 대로 따라서 하면 되거든. 제조업이거든.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의 산업은 이제 더 이상 할 때가 아니거든. 기계도 마찬가지, 원자력도 뭐 모든 게 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는 다른 나라도 하고 있고 서울대 출신도 그렇게 하고 카이스트 출신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 그거는 똑같은 지식의 반복 생산이거든. 그거는 제조업이거든. 그러니까 창조적 지식이 바로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바타를 보고서 감동을 했거든.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위를 보여주니까 여러분이 감동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미래 전략도, 여러분의 취업도, 여러분의 미래 직업을 가능하면은 머리를 쓰는 쪽으로, 창조적 지식 쪽으로, 지식 컨설턴트가 되는 거로 가능하면은 제발 좀 나가자고. 그래서 아바타가 이제 그 정도로 보여주고.
이제 우리 교량에서 이제 만물지능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이건 보여주는 거거든. 아마 프린트 자료가 안 올라갔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추후로 올려주라 그랬으니까. 자,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교량을 어떻게 만물지능해서 생명체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교량에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지금 이런 얘 같은 센서들이 쫙 있거든.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 가속도 센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센서 자체는 얘가 가속도인지 모르거든. 이 센서는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해서 통합관제센터로 데이터를 보냈을 때 그 통합관제센터의 메인 서버에 있는 데이터 로고에서 데이터를 가속도로 바꿔주거든. 거기서 이제 가속도가 얼마가 들어오고 있다 거기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지? 그러니까 여기 뭐 차량 속도다 뭐다 지진 감동 뭐해서 모든 센서들이 있는데 이런 센서들은 지금 스마트 헬스 모니터링 개념에서는 우리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가 절로 가고 저쪽에서 판단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그 정보가 다시 일로 와가지고 전광판에다 지금 어쩌고 저쩌고 뜨는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지? 자, 그걸 갖다가 이제 만물지능 녹색 교량 개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생명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 올가닉 바운더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체형이 이렇게 생겼거든. 사람 모양이 이렇게 생겼듯이 여러분 체형이 그렇게 생겼을 때 자,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거든, 그지? 그럼 이 생명체의 교량이라는 생명체의 올가닉 바운더리를 일단 교량 구조체 교각, 교대, 상판, 와이어, 강선, 교자장치, 신축 이음장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교량 시설도 있고 그리고 교량을 이용하는 차량들 모든 중장비가 있고 거기에 센서들이 들어가거든, 그지? 그래서 사람이 이용하고 이것들을 갖다가 생명체를 이루는 바운다리를 봐가지고 얘들을 다 이제 유무선 네트워크로 신경으로 다 묶어줘야 되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알고리즘이 이제 교량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거든. 정동적 유한요소 해석이라든가 내화력 평가, 신뢰성 해석, 유전자 알고리즘, 신경망 이론. 자, 이런 구조의 정통 구조 이론이 센서의 CPU에 들어가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가는데 센서가 너 과적 차량이다 라고 해서 전광판에다 바로 띄워준다든가 또는 과적 차량 그 사람 핸드폰에다가 바로 너 지금 과적하고 있다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교량이 무너질 때 나 무너질 것 같으니까 대피하는 거를 갖다 스피커 모듈을 통해서 교량이 떠들게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뭐 무너질 것 같으면은 전에도 얘기한 대로 봐도 신호등에다가 무선을 쏴가지고 신호등이 바뀌면서 교통차단을 하고 자, 그런 개념이 바로 만물지능 교량이다라고 봤을 때 자, 교량 뭐 여기 이제 설명한 건 지금 내가 얘기한 걸 쭉 했거든. 그러니까 교량이 이제 우리가 토목 전공자들이 교량 구조 해석을 하거든. 구조 해석한 결과를 센서의 CPU가 지가 하는 거거든. 지가 해서 결과를 가지고 교량 스스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고서 교량을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과 공유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것이 만물지능 녹색 교량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량 같은 경우 이제 안전진단 하거든. 이제 성수대교가 여러분들 무너졌잖아. 그지? 성수대교는 이제 무너질 때 얘 설계 하중은 DB18이라는 하중, 즉, 성수대교가 설계될 때는 DB18 32톤 하중으로 설계가 됐거든. 32톤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성수대교를 빼고 인근에 옆에 뭐 있지? 동호대교 또 이쪽에 청담대교 다른 교량들은 43톤으로 설계가 됐거든. 성수대교는 32톤으로 설계됐었거든. 근데 43톤 차량이 그럼 청담대교라든가 동호대교는 다니고 성수대교를 안 되졌냐? 성수대교도 통과했거든. 근데 성수대교는 설계 중에 32톤이었기 때문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거는 당연한 결과였거든. 근데 그런 거를 지가 무너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지 센서가 감지를 한다 이거지. 지가 무너지는 걸 감지해서 바로 교통을 차단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정보를 주게 되면은 그것이 만물지능 녹색 교량이 되거든. 근데 그런 그 알고리즘을 생각하는 걸 갖다 CPU에다 탑재를 시켜놨거든. 그러니까 이 프로세서가 일반적인
프로세서는 일반적인 센서의 프로세서는 그냥 뭐 16비트면 충분한데 이 정도 되는 교량의 두뇌 역할을 하려면은 한 128비트 정도 최소한 더 좋으면 더 좋겠지. 더 크면은 뭐 한 320비트 넣던가. 그럼 더 똑똑해져 가지고 더 좋은 교량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물론 요 학교 앞에 있는 성동교 이런 살고지 교량에다가 이런 거 한다? 말이 안 되지, 그건 거지. 하지만은 인천대교라든가 영종대교라든가 지금 뭐 요새 뭐 오늘 한다든가 요번에 그 여수 엑스포 때 이순신대교 나오지, 그지? 이순신대교 하잖아요. 그 이순신대교 같은데 당연히 이거로 해야 되는 거지. 왜? 거기는 계측 장비가 새카맣게 들어가거든. 그 계측 장비가 모니터링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이와 같이 지능화로 다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이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교량이 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시설들과 연결된 센서 네트워크가 정보를 주어가지고 지가 교량 두뇌에서 교량 스스로가 이와 같이 생물처럼 지가 판단을 해가지고 정보 센싱 분석하고 사고 결함 예방 공지라고 M2M 교량 소통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거랑 소통을 하는 거지, 그지? 자, 소통을 해가지고 교량을 지능화 시켜주는 것이 이 미케니즘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센서가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교량 손상이라든가 안전도 평가 알고리즘 이게 구조, 정통 구조 이론이거든. 원래 내 토목에서 전공이 요거거든. 교량 손상, 안전도 평가하고 나도 처음에 교수로 내가 88년부터 했거든. 88년에 할 때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서해대교였었거든. 그 당시에 이제 서해대교 설계하고 할 때 나도 참여를 했었거든. 근데 그 당시 설계는 이런 아까 얘기한 설계화 중에 있으면 교량 구조 해석을 하고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였거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센서에다 다 집어넣은 거지. 센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가 판단해가지고 교량 스스로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 오르가닉 미케니즘, 스마트 브리지가 된 거지. 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특히 토목에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어떻게 교량이 생명체를 갖게끔 할 수 있느냐. 요거 하나만 따져봐도 여러분 조금 깊게 공부를 해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 학교 앞에 있는 성동교에다가 실제로 해놓은 거지. 요것도 우리가 해놓은 게 2006년도에 해놓은 거지, 이거. 2006년도에 해놓고 아직도 작동이 되고 있고, 요거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제 교량에다가 센서 네트워크를 깔고 센서가 깔려 있고,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배터리가 걱정이 됐었거든. 배터리를 그 AA 배터리 가지고는 뭐 해결이 안 되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옆에 태양광 전지를 넣었거든. 태양광 전지를 집어넣어서 근데 지금까지도 작동이 잘 되더라고. 한 지 5년 됐는데 아직도 작동이 잘 되니까 뭐 태양광 전지도 그런데 쓸만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 통신 프로토콜을 직비를 안 쓰고 블루투스 써가지고 우리 연구실에 유무선망에 물려가지고 데이터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눴지, 그지? 그래서 요거 이제 성동교에 떼놓은 거고, 요거 가지고 올림픽 대교도 실제로 이 시스템으로 돼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이게 2007년도 수업 자료 중에 하나였거든. 지금 이 광양대교가 지금 얘기한 이순신대교거든. 이순신대교 얘가, 광양대교가. 여러분, 이 토목건설공사에서는 어떻게 돼? 이 이순신대교가 공사비가 한 4천억 가까이 되거든. 4천억 가까이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현대, 삼성, 대우, 대림, 뭐, 포스코 한다는 건설회사는 어떻게 텅키니까 서로 수주하려고 난리 칠 거 아니야, 그지? 이 정도 하나 수주하고는 뭐,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런 교량, 뭐 굉장히 세계적인 교량 중에 하나거든. 여러분들 이순신대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거 현수교라고 하는 건데 현수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기술 수준을 보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중앙 경관을 몇 미터로 벌릴 수 있느냐가 그 나라 기술력이거든. 자, 지금 여러분들 영종대교가 800m거든. 800m. 그것도 800m 상당히 큰 거거든.
여러분 서울 시내 교량, 웬만한 교량의 중앙 경관은 다 50m거든. 사실 50m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거든. 근데 요 중앙 경관이 이 이순신 대교로 바뀌었고,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해가 몇 년? 이순신 장군 태어난 해가 이 중앙 경관장이거든. 1545m거든. 그러니까 1545m가 현수교로서 세계에서 세 번째거든. 제일 긴 거는 일본의 세토 오와시 대교 해가지고, 그건 시공한 지 10년이 넘었지. 그 당시에 1920m 정도 되거든. 1920m라는 거는 이건 정말 상당한 거거든. 자, 근데 어떻게 됐건 대한민국도 이제 1545m 이순신 대교를 가졌는데, 내가 말한 그게 아니고, 자, 이제, 주요 건설사들이 이제 통키에 경쟁이 붙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회사에서 이제 찾아와서 자기들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유비쿼터스 교량을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내가 그 회사에 가서 설계를 해준 내용이거든. 지금 보면 이제 교량의 유지가 유비쿼터스 적용 컨셉 해가지고 U inspection, U maintenance, U safe control, 유비쿼터스를 어떻게 지금 한다는 거를 다 설계를 쭉 해줬거든. 그래서 실제 이 회사가 됐거든. 이 회사가 지금 시공하고 있고 다 끝나가는 거지. 이 회사가 대림산업이지. 그러니까 대림산업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 사실 나는 교수기 때문에 내가 컨설팅 해줄 필요가 없거든. 근데 바깥에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온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지식을, 기업이 여러분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을 특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지식은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은 서울대 카이스트 연고대들도 알고 있거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특화된 지식, 이런 거는 바로 특화된 지식이거든. 왜?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유비쿼터스 안 배우거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설계한 거고, 내가 설계할 게 아닌데 바깥에서 안 하니까 내가 컨설팅을 해줘서 얘와 같이 설계를 한 내용으로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그것도 시스템 구축한 게 여기 쭉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유현수교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구성한 게 왼쪽에 나오네. 토목하는 친구들은 교량이다. 그러니까 이런 교량 하게 되면 세계에서 세토와시라고 하는 일본의 최대 교량도 이런 개념으로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전 세계를 누구를 해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교량이거든. 자, 이게 지금 보다시피 2007년도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자꾸 강조하자시피 여러분이 변해야 되거든. 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사고도 변해야 되고 여러분 상상력도 변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변하는 게 그냥 변하는 게 아니거든. 지식이 있어야지 변하는 거거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거든. 그런데 어떤 지식이냐?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물지능 개념에서 유비퀴토스하고 그린 개념에서 모든 분야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다 바뀌어야 되겠지, 그지? 모든 전통산업이 1차, 2차, 3차 모든 서비스 산업 포함해서 이 첨단 기술 융합해가지고 고부가가치의 국가 신성장 동력이 되자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올게닉 코리아 for good tomorrow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모든 분야가 이제 다 바뀌는 거고, 자, 그래서 올게닉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모든 분야가 보면은 올게닉 거버넌스에서 웹 2.0 SNS가 유비민주주의 국가 시스템 들어가고 한국 주력 사람이 다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돼 있거든. 자, 지금 여기까지 수업한 거 중에서 여러분들의 질문. 시간상 끝낼 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잘 볼 거는, 자, 올게닉해서 만물지능 생명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는 반드시 해봐야 되거든. 반드시 기말고사에 내가 반드시 낼 거거든. 어떻게 올게닉 만물지능 생명체를 구축해야 되느냐, 반드시 낼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숙제는 올게닉
만물지능 생명체 개념으로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 간에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대상을 잡아서 그거는 사물도 되고 아까 얘기한 데 인문학적으로 어떤 시스템도 되고 어떤 뭐 민주주의도 되는 거고 뭐 교육 시스템도 되는 거고 다 올게닉으로 다 바꿀 수가 있거든. 자,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제출해보라고. 왜 그거 꼭 해야지 기말고사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고. 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자고.